이게 지금 그 말 많던 북한의 천리마 1형 로켓입니다. 저 위에 페어링에는 만리경 1호라고 북한의 정찰위성, 저번에 쐈을 때 2번 실패했죠. 2번 실패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거 이름도 똑같이 해서 위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발사 영상 저희 북한에서 공개했거든요. 우리나라 방송국들도 이례적으로 이걸 다 풀 영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마음 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걸리진 않을 거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청국 이 아주머니는 계속 나오죠.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이번에 천리마 발사. 1호 로켓의 외형이 정확히 나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청국은 주체 112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소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은 이번에는 모양을 자세히 해서 저렇게 클로즈업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제대로 된 사진도 멀리서 찍은 것밖에 없고 영상도 없었거든요. 발사 영상이. 저렇게 보면은 분석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발사할 때 보면 노즐이 4개에서 화염이 솟구치죠. 노즐 4개 확인됐죠. 그리고 야간에 발사하기 때문에 저렇게 불빛이 조금 더 넓게 보입니다. 천리마 1형은 발사 중량이 한 110에서 120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륙 추력이 한 160톤급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추중비도 그렇고 맞습니다. 한 120톤 될 거예요. 하여튼 노즐은 4개입니다. 노즐은 이번에 썼을 때 저기 보면 4개 확실히 보이죠? 저번에는 노즐이 안 보였어요. 저기 파편 날아가는 거 보세요. 쟤들 발사대 부서졌다. 이게 스타쉽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거의 40분의 1 사이즈인데 40분의 1. 우리나라에선 스타쉽은 관심도 없지만 이거는 진짜 다들 관심이 많아요. 해외에서는 북한 로켓 별로 관심 없어요. 스타쉽에 관심 있지. 이게 히드라진 연료가 쓰거든요. 히드라진이 연소할 때 완전 연소하면 좀 깨끗해요. 처음에 이륙할 당시에 처음에 이제 산화제 가행이냐, 이제 연료 가행이냐에 따라서 이제 보통 산화제 가행하는데 그때만 좀 붉은 연기가 나고 이륙하면 보통 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험천만한 군사적 분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 환경에 이제 쟤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적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자식들이. 확고히 제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도 한 15km쯤 지나갈 때 저 트레일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이거 보시고 어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제가 그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천리마 1형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의 발사 궤적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날아간 거 이런 거 추산해가지고 이런 궤도로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흰색이 실제로 날아간 궤적이고요. 저렇게 반듯하진 않아요. 약간 S자를 그렸어요. S자. 완만하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궤적을 바꿨고, 지금 빨간 거, 맨 위에 빨간 게 A가 1단 잔해가 추락했을 지점, 그리고 B가 페어링이 추락했을 지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3단이 분리된 지점 나오죠. 오키나와 바로 직전에 3단이 분리되면서 2단 잔해는 쭉 계속 날아가서 필리핀 동쪽 한 600, 700km 해상에 저희 보면 빨간색 C라고 돼 있죠. 저게 추락했고 3단은 계속 이제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필리핀 쪽은 못 미쳐가지고 완전히 궤도에 진입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연세대 천문관에서 관측소에서 하늘을 보고 있다가 천리마 1형 일단 분리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지금 왼쪽 약간 하단에 보면 점 하나가 움직이죠. 빠르게. 우연히 촬영된 거예요. 분리됐는데 일단 자네가 한 5, 6초 뒤에 자폭했어요. 이번에 자폭을 해서 파편만 나와가지고 뭐 수거할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애들도 이제 우리한테 자네를 넘겨주기 싫은 거지. 그리고 저 2단 자네는 자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필리핀 옆에 떨어졌는데 자폭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속도도 빠르고 대기권 진입하면서 산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만 저렇게 우리 군산 앞바다에 추락할 걸, 어청도 앞바다에 추락할 걸 자폭시켰습니다. 이건 조금 2배로 확대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단분리가 성공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번에 쟤들이 5월 31일 날 1차 실험 때는 단 분리를 한 것 같은데 2단 점화가 실패해서 다 떨어졌고, 저번에도 뭐 2단 분리했다고 그러는데 가다가 뭐 터졌다고 그러죠. 3단 하기 전에. 그것도 진짜 그러네. 저기 드리프트 하는 게 보이는구나. 예, 분리하자마자 드리프트를 하죠. 동체캠은 이번에 얘들도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아마 자폭했기 때문에 전파를 송실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야간이기 때문에 잘 안 찍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는 미국 우주군, 옛날 미 공군이 관할했는데 지금 우주군으로 이관됐습니다. 우주군의 우주 물체, 우주에 떠있는 위험 물체나 인공위성들 얘들이 관측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만리경 1, 만리경 1호라고 노레드 아이디 58400, 58400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페리지, 그러니까 궤도 최저점은 499.7km, 아포지, 궤도 최고점은 519.3km,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510km 고도를 지금 공전하는 거죠. 거의 원궤도입니다. 그리고 궤도 경사각이, 이건 저도 의외였는데 97.4도예요. 이거 우리나라 누리호가 썼던 것처럼 태양 동기 궤도입니다. 태양 동기 궤도라고 지구 약간 역행하는 궤도죠. 이거는 측정한 데이터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정확해요. 이 위성이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전파를 송수신하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외신들 보니까 전파를 갖다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렌즈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고, 이 만리경 위성이 도는 궤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물체가 2개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58401은 천리마 1형 3단 잔해입니다. 3단 잔해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얘도 우주에서 한 7, 8년 그 정도 공전할 거예요. 따라서 공전하다가 점점 하강해서 이제 대기권 진입 산화합니다. 그리고 뒤에 58400이 만리경 1호의 궤도입니다. 같이 가고 있죠. 누리호도 이랬어요. 이게 지금 궤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성 궤도 진입했는데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분석하죠. 바로 이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천리마 1형 5월 31일 날 발사했을 때 북한이 공개한 가장 고해상도 사진 2장입니다.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은 중간에 몸통에 보면은 천마, 그때는 천리마라고 마킹한 게 아니라 천마라고 그랬었습니다. 얘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천마라고 마킹한 게 왼쪽엔 안 보이죠. 측면입니다. 측면. 근데 아래쪽 보면은 노즐 2개가 선명하게 연소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엔 천마가 보이죠. 정면입니다. 정면. 근데 여기도 노즐 2개가 정확하게 보여요. 이러면 노즐 몇 개예요? 이걸 보고 이때 노즐이 2개라 엔진 2개를 썼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엔진 하나인데 노즐이 2개인 게 있어요. 터보 펌프를 같이 쓰면은 같은 엔진으로 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노즐 4개인 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저번에 엔진이 뭐 약해서 1단 엔진 문제로 이걸 교체하고 이번에 화성 17형 ICBM, 화성 17형은 액체연료 로켓이거든요. 화성 18형이 고체입니다. 화성 17형 ICBM의 1단 엔진은 노즐이 하나예요. 원 노즐인데 그때 1단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엔진 하나에 노즐 하나짜리 싱글 엔진 4개를 바꿨겠다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그때는 화염이 이렇게 약했대. 화염이 이렇게 약했는데 이번에는 화염이 크다는 거죠. 이번에 화염 크다고 제가 좀 이따 그건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러시는 분도 계셔요. 이거 논란이 좀 있어요. 자,
이건 지난 기사입니다. 지난 5월 31일 발사하고 바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때 캡처해 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은하 로켓들 순서 광명성까지 있고 맨 오른쪽에 천리마 일형에 대한 그때 우리가 모양도 몰랐고 뭐 추락했다고 해서 막 건졌다는 얘기인데 모양도 공개도 안 됐고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상상도를 그렸어요. 상상도. 한번 보세요. 1단이 전체 길이의 절반이 넘죠. 그리고 그 위에 누리호만 하나 2단이 붙어 있고 3단은 조그만한 게 붙어 있어요. 이게 최초의 언론사에서 추정한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나온 걸 해서 이럴 것이다 해서 추정을 했는데 이게 그 다음 날인가 바뀌었어요. 자, 이거죠. 인양 잔해가 공개됐죠. 근데 이제 인양 잔해 공개되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군사 전문가들이에요. 발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 목소리로 2단 잔해를 인양했다. 이게 2단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전에 이 사진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2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냐면 옆에 쭉 길쭉하게 케이블 덕트거든요. 저게 배선관인데 그게 뜯겨나갔어요. 뜯겨나가고 그때 건진 게 한참 뒤에 건졌죠. 건지다 빠져가지고 그때 위에만 봤지 위에만. 그리고 아래쪽에 저 스커트 있고 밑에 절단돼서 그 아래쪽이 1단일 것이다. 이렇게들 그냥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뒤로는 군에서는 공식 발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군에서는 저게 몇 단이다 이런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고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네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저기가 2단 우리가 건진 거 아래쪽 1단 케이블 덕트 흔적 연료통 그리고 1단 2단 3단 그냥 N분 톡톡톡 이게 무슨 소세지야?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거는 22일 날 나온 기사 인포그래픽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 뭐 여긴 당 구분은 없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냥 웃었어요.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연료 볼게요. 연료 천리마 일형 액체 연료 사용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젠 UDMH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사산화 이질소 사산화질소거든요. 사산화질소가 연료고 두 가지가 연료래요. 혼합해서 산화제는 적연질산을 썼다. 근데 이것도 여기 지금 안 나온 다른 전문가가 맨날 TV에 나와가지고 이거 천리마 일형 산화제는 적연질산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적연질산은 옛날 50년대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있죠. 스커드 미사일이 연료가 적연질산입니다. 석유하고 적연질산을 섞어서 연소가 돼요. 그 연료 조합이 없고 그리고 북한도 지금 이거 적연질산은 효율이 안 좋아서 지금 안 쓰고 있고 노동 미사일인가 스커드보다 좀 발전된 미사일들 중거리, 장거리 이런 거는 이제 산화제로 사산화질소를 씁니다. 얘들 적연질산 안 써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료가 산화제가 연료로 퉁쳤고 밑에 산화제는 어제서 국적불명이 붙었어요. 이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막 말이 나오다 보니까 기자들도 막 다 받아쓰다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국적불명의 로켓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원체 권위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 1단, 2단, 3단을 저렇게 나누니까 저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나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로켓공학에 그게 맞는데? 그래서 북한 애들이 설계를 진짜 아오지 가려고 작정하고 거지같이 했다 이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저도 의심했어 스스로. 근데 이번 기사 이제 여기도 보면 아직까지도 보면 1단, 2단, 3단이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기자들도 머리에 세뇌가 된 거지. 그냥 천리마는 2단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현재예요. 이번에 좀 바뀐 거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 고해상도 사진이 공개가 됐으니까 여기 보면은 얘들 좀 웃기더라고요. 맨 위에 페어링에 이렇게 마킹 들어가는데 저번에 쏠 때는 나다 내셔널 뭐 에어로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인가 국가우주개발국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이게 좀 컬러풀해지고 승격된 느낌이 들어요. 기관 자체가 전해보라는 뭐 우리로 치면 항우연에서 우주청으로 승격하듯이 애들도 승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다, 나타, 나사, 야타, 너타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애들 보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페어링 밑에는 저 만리경 이번에 미션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 이제 조선 그리고 천리마 이번에 그림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름이 천리마라고 이번에 썼습니다. 저는 천마였거든요. 이번엔 천리마 1 제대로 썼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번 발사했던 그때 고해상도 사진 2장 확대한 겁니다. 불꽃 2개라서 노즐 2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하나는 옆에서 본 거고 정면에서 본 거기 때문에 저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노즐 4개짜리였어요. 근데 저 불꽃 그리고 이번 발사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엔진이 커졌다. 노즐이 커졌다. 그래서 이번에 화성 17형의 엔진 4개로 바꿨겠다. 근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1단은 2번 다 성공했어요. 2단, 3단이 문제였지. 성공했는데 왜 바꿔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점화하기 직전에 스탑모션 잡아가지고 확대한 거거든요. 노즐 사이즈 저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노즐에 이렇게 냉각 간 나온 거 있거든요. 얘들이 RD250 엔진, 옛날 소련 엔진인데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입수해서 개발했다고 하는 백두산 엔진이라고 상상했거든요. 노즐 모양 보니까 RD250하고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엔진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단 엔진은 쭉 그대로예요. 근데도 지금 보면 엔진이 바뀌었어요. 뭐 저번에는 추력이 약했는데 이번에 엔진을 더 센 걸 넣어가지고 추력이 세져가지고 더 멀리 갈 수가 있다. 추력이 세면 로켓이 멀리 못 갑니다. 비추력이 세야지. 추력하고 비추력을 구분 못 하시면 뭘 어떻게 하라고. 추력이 세졌다고 엔진이 커졌다고 더 멀리 갈 수 있으면은 그건 로켓이 아니에요.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엔진은 상승하기 적당할 정도로 추력이 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상승은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엔진 그대로 쓴 것 같고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엔진 2개, 트윈 노즐짜리 백두산 엔진 2개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 다시 보실게요. 여기 중요한 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로켓 바깥에 지금 길다란 파이프 보시죠? 저쪽 이제 왼쪽에 보면은 파이프가 하나가 이렇게 쭉 가져 중간에 끊어지죠. 저기 인터스테이지 아답터하고 엔진부예요. 그리고 요거 쭉 돌리면은 전에 1단하고 2단이라고 그랬던 데가 지금 보면 저 케이블 덕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저거 같은 단입니다. 저길 뛰는 로켓은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때 2단 주웠던 거는 국방부에서 발표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거 이제 기밀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보면은 외부 전문가들도 그 내부 사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자기들 경험, 상식에 기초해가지고 야 생긴 게 저러면 스커트에는 단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아래쪽에 회색이 1단, 위에가 천리마라고 쓴 부분이 2단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비율상 봤을 때 저기 천리마 아래쪽이 전체가 1단이어야지 1단이 보통 전체 질량의 발사 중량의 50에서 60%가 이상이 돼야지 비율이 맞아요. 황금비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딱 맞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1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덕트가 뜯어졌던 거 인양 사진은 저게 윗부분은 산화제일 거예요. 저쪽 천리마 쪽은 산화제, 적연질산이 아니라 사산화 질소가 들어간 산화제 통이고 아래쪽이 회색 부분이 히드라진이 들어간 연료통일 겁니다. 북한이 전에도 보면 은하 로켓 쏠 때도 이렇게 2개를 파이프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탱크를 넣은 게 아니라 탱크 파이프를 하고 2개를 또 접합해요. 그래서 그때도 똑 부러졌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스커트 부분이 아마 접합 부분인 것 같아요. 저게 착수하면서 연료는 다 썼으니까 가벼우니까 내려오긴 하는데 수면에 충돌하면서 부서지진 않더라도 부러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엔진이 있거든요. 엔진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뒷부분, 엔진을 포함한 뒷부분은 어딘가 박살나서 날아갔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앞부분은 툭 끊어지는데 끊어질 때 저기 케이블 덕트 부분이 양쪽에 매달려 있으니까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툭 떨어져가지고 어딘가 매달려 있다가 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입증하는 게 여기 있어요. 자, 페어링 아래쪽 보면은 이렇게 띠가 이렇게 볼트들 달려있죠. 저게 폭발성 볼트거든요. 그리고 위에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돌기처럼 볼록볼록 나온 거 있죠. 저게 얼리지 모터입니다. 러시아, 중국 공산권의 전형적인 3단 설계 방식이에요. 소유주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중국 로켓도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이 3단이 우리나라 누리호보다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운반체가 가볍기 때문에 저래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분리하면서 저 폭발성 볼트가 따다닥 터지면서 분리가 됐을 때 벌려야 되잖아요. 그때 얼리지 모터들이 점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게 화살처럼 앞으로 밀어내요.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저렇게 해요. 북한도 저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리지 모터가 모양이 저거보다는 좀 날렵하지만 우리도 저런 게 들어가요,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여기 부분이 3단, 그 아래까지 3단이었거든요. 옛날 추정으로는. 근데 그 위에 단이 하나 더 있잖아요. 만약 그게 3단이었으면 이건 4단 로켓이 되는 겁니다. 위에 단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근데 4단 로켓을 액체로 만들면은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바보죠. 액체일로 로켓 지금 2단 가고 있는데 3단도 많다고. 고체일로 로켓이면 4단으로 구성합니다. 근데 액체일로 로켓들은 통상적으로 2단 아니면 3단으로 구성합니다. 액체율로 4단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가 지금 단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3단도 3단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2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아래가 전체가 1단, 요거 밑에가 2단, 저 부분이 3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당시에
5월 천리만 쏘자마자 그날 만들었던 로켓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걸 올리고 제가 많은 비판은 그리고 구독자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가서 네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전문가라고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금까지 로켓을 몇십 년 봐왔어요. 보다 보니까 내가 봐왔던 로켓이 아니야. 저래야 돼. 저렇게 해야지 북한 애들이 아우지 안 끌려갔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6대 3대 1 가르마 황금비 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고 근데 이제 아무도 이건 신경 안 쓰죠. 우리나라 기자님들은 요게 기자님들 머릿속에는 이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천리마 또 쏘고 이제 계속 쏠 거거든요. 애들 꼴을 보니까 쏠 때마다 이제 저거 계속 보셔야 돼요. 뭐 상관 있어요. 사람들 로켓 별로 관심 없어요. 위성을 쐈다는 거에 관심 있죠. 스타쉽도 관심 없는데. 페어링 저렇게 크게 하는 거는 저런 페어링 많아요. 미국 애들 페어링 못 보셨죠? 저거보다 더 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페어링 보고 처음에 또 어떤 전문가님이 또 필 꽂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얘들 나중에 저게다 큰 거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크게 만들어 놓고 아무거나 넣는 것도 있고 무게 얼마 안 하거든요 페어링. 뭐 그걸 뭘 따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페어링 저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 누리호 페어링이 거기 딱 맞춰가지고 딱 맞췄지 이쁘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얘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단 얘기 페어링 이런 거는 다 이제 넘겨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KSP로 가상의 천리마 로켓을 다시 끄집어 왔습니다. 자, 천리마 로켓입니다. 그대로 만들었어요. 여기 천리마 마크도 이번에 확실히 바꿨고 요 옆에 보시면은 여기 배관 보이시죠? 케이블 덕트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짜증나가지고.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레트로 모터라고 단 분리하고 아래쪽으로 끌어주는 로켓 모터가 여기 달려 있더라고요. 사진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레트로 모터 이렇게 있고 여기 조선 여기 2단의 케이블 덕트부가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이번에 영상에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3단엔 여기 얼리지 모터들이 쭉 달려 있죠. 그리고 이번에 나다까지 확실히 구현했습니다. 내가 이걸 참 왜 이랬을까. 그러면 이제 바로 발사해보죠. 여기 지금 북한 서해 발사장 위치거든요. 지금 야간입니다. 야간 10시 40분 딱 맞춰놨어요. 야, 북한은 진짜 배는 게 없구나.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발사하기로 하겠습니다. 화염도 비슷하죠? 모듈 4개. 자, 이제 중력턴 조금씩 기울이겠습니다. 힘차게 올라가죠. 뭐 무게나 이런 것도 실제하고 거의 뭐 추정치 거의 비슷합니다. 나타예요. 나타. 새로운 거 넣었습니다. 천리마도 새로 넣었고 로고. 제가 로고에 좀 민감하거든요. 지금 보면 남쪽 지금 방위가 195도로 발사했습니다.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자, 조선의 로켓입니다. 북조선의 로켓. 누리호하고 비행 특성이 많이 비슷해요. 누리호하고 비슷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지금 고도가 40km 넘어갔죠. 제가 보니까 누리호하고 비슷하게 한 50km 가까이에서 분리를 했지 싶어요. 50km 좀 넘어서. 자, 이제 단분리합니다. 자, 여기 단분리하고 바로 자폭합니다. 자폭까지 구현했어요. 지금 이렇게 날아가서 일단 자네는 여기쯤 떨어졌어야 되는데 자폭했죠. 지금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지금 분산 앞바다 지나서 이렇게 대만 옆으로 이렇게 상해 앞쪽으로 갑니다. 네, 자폭까지 구현했어요. 제가 누굽니까? 똑같이 해야지. 그리고 이제 방향을 조금씩 드리프트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하다가 페어링 분리. 페어링은 제주도 이쪽에 떨어져야죠. 제주도하고 중국 사이. 과격하게 드리프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중국이에요. 요동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요동이고
북한 여기 평양이고 배는 게 없어요 애들.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자 이제 한반도를 거꾸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저쪽 일본, 여기가 상해겠죠. 중국. 아 산동, 아니, 산동은 아니구나. 이게 산둥반도. 요동. 지금 궤적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오른쪽으로 점점 가고 있죠. 드리프트 중입니다. 서울, 저기 서울이 보이죠. 저쪽 제주도 쪽. 아까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여기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 쪽으로 좀 틀었죠. 드리프트, 1차 드리프트입니다. 얘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 영해하고 중국 영해 다 피해가냐고. 얘들도 머리 아플 거예요. 노닥거리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여기 대만, 여기가 필리핀일 겁니다. 여기가 필리핀. 지금 안 보이죠 필리핀도. 이야, 2단 분리했습니다. 지금 3단이 이렇게 레트로 모터가 끌어주다가 연소를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2단 잔해가 필리핀 옆에, 여기 밤중이라 잘 안 보이는데 요쯤 추락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드리프트를 합니다. 그랬으니까 또 과격하게. 우리 누리호도 여기서 드리프트 한번 하죠. 이렇게 이번에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도 참 다 비껴가느냐고 힘들죠. 저기가 대만 오키나와입니다. 여기 상하이. 이렇게 볼까요? 산둥반도, 요동반도, 서울, 부산, 제주도, 일본입니다. 지금 여기쯤 이렇게 날아갔을 거예요. 지금 계속 궤적을 바꾸죠. 드리프트를 거의 끝내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다시 180도 정궤도 왔죠. 이제 이쪽으로 더 갈 겁니다. 요 바둑판 모양은 이륙할 때 이게 롤 회전, 그러니까 이게 도나 안 도나 기체가 그거를 갖다 지상에서 관측하기 위해, 이게 옛날에 V2 로켓부터 쓰던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얘들은 이걸 넣더라고요, 바둑판 모양을. 옛날에 시험 발사체들이 이런 식으로 뭐 미국이나 독일이 먼저 썼고 미국도 많이 따라했죠. 왜 그러면 독일 기술자들이 미국 가서 로켓을 만들었으니까. 자, 지금 오키나와 서쪽 그리고 대만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도는 원래 510km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약간 아까 노닥거리다가 조금 높게 올라왔어요. 550 가겠네. 540, 50. 자, 이제 궤도가 많이 바뀌었죠. 역행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 동기 궤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만 옆을 바로 붙어서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만 옆을. 자네는 여기로 가는 거고 얘는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누리호하고 약간 비슷한 패턴이죠. 근데 우리 누리호는 한 번만 드리프트 하는데 얘들은 2번 꺾기를 해가지고 연료를 더 많이 낭비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한 1분 정도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 12분 정도 연소했다고 그러거든요. 705초 연소했다고 그러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궤도 진입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궤도 경사가 이번엔 97. 제가 7도네. 97.4도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왔고요. 그리고 최고점은 548km, 최저점은 509km입니다. 약간 더 높은 고도에서 태양 동기궤도 진입했습니다. 자, 이게 만리경 1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분리해 볼까요? 지금 어디냐? 여기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 거의 다 와서 실제로 분리를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데 바로 피울게요. 태양 패널 피고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옛날 만리경.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은 여기 카메라를 장치를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궤도 진입했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지금 밤이에요. 실제로 쏜 시간 맞춰서 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낫으로 가야죠. 남극일 겁니다. 남극. 자, 남극을 통과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세종기지에서 이걸 확인을 했는데 얘들은 남극에 기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남미 상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남미 상공. 이게 보니까 1시간 36분에 지구 한번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 36분 정도 걸린대요. 자, 한번 밑에 카메라로 한번 볼까요? 이 위성 카메라 제가 넣어놨어요. 위성 영상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적외선 카메라도 넣었는데 얘들 적외선 기술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를 지금 반바퀴 돌았거든요. 발사하고 낫으로 왔습니다.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 카리브해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은 쿠바 지나서 케이프 캐나베랄이 있는 플로리다 앞을 지나가네요. 발사하고 바로 이렇게 갔을 겁니다. 실제로도 성공한 게 확인됐기 때문에 말기형 1호가 첫 번째로 도는 코스가 여기입니다. 자, 한번 카메라 볼까요? 성능이 이 정도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플로리다 나오죠.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나면 노폭, 미군 군항에 있는 노폭도 지나가겠다. 재밌죠? 자, 이렇게 북한이 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얘들을 계속 돌리면은 첫날은 우리나라를 나세를 안 지나갔을 거예요. 열 몇 바퀴,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이게 위성이고 이게 분리한 3단입니다. 3단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일본 도쿄 쪽을 지나가네요. 도쿄 쪽을 지나가고 한번 지나가고 다음번 찬스 때 이번에 우리나라 안 지났구나.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여기 우리나라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이번에 우리나라 군산 이렇게 서울 찍었다고 그러죠. 그걸 김정은이 드디어 자체 위성으로 찍은 위성 사진을 처음 봤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얘들이. 그거 자랑할 일인가? 우리는 맨날 하는데. 우리 지금 아리랑 위성도 써있고 지금 정찰위성 우리 더 좋은 거 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들이 이제 위성을 독자적으로 가진다는 거에 상징성도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북한이 천리마 1형 쏴서 만리경 1호 위성을 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갈게요.